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조금 얘기 나누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저도 이제 대학원 진학해서 공학 박사를 받은 입장에서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아니면 경험해왔던 것들 도움이 되는 좀 정리해서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대학원 진학을 한다고 이제 결정을 했을 때 대학원 선택은 정말 그 인생의 큰 갈림길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대학원을 잘 선택해서 좋은 실험실로 좋은 교수님 만나서 학위를 받냐, 그리고 그 반대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대학원 선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대학원을 잘못 선택한 케이스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제 1번 A 실험실, B 실험실 고민하다가 A로 갔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 있어서는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B 실험실로 이제 같은 동기들 보면 이제 교수 된 사람도 많고 이제 후닥으로 해외 유학 가서 공부해서 잘 풀린 케이스가 많은데 이제 저희 실험실은 네 선배님들도 다 고만고만 저도 고만고만 한 것 같아요. 그만큼 대학원 선택은 중요합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거는 원하는 대학과 과를 먼저 선택을 하시겠죠. 그리고 대학원 진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영어 점수. 서울대는 이제 그 뭐죠? 탭스인가? 제가 너무 오래된 전이라서 좀 가물가물한데 그런 것처럼 스피킹, 토익 스피킹, 토플, 토익 요 점수 무조건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요. 거기에 플러스 학부의 학점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가고 싶은 실험실에 교수님이 우리를 처음 볼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대학원 같은 대학교의 학부생이지 않는 이상은 다른 대학교생이 이제 특정 대학원을 진학할 때는 그 교수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영어 점수랑 학점이에요. 이 학점이 높을수록 성실도를 이제 측정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내가 대학원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은 학부 1학년부터 학점 관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원하는 대학원을 가기 훨씬 더 용이하실 거고요. 그래서 대학과 대학 그 실험실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교수님들 각 실험실에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셔가지고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서울대로 한번 가볼까요? 서울대. 그 대학원을 제가 검색을 하죠. 대학원을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과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공대생이니까 기계공학과였거든요. 제가 기계공학 있나요? 공학계 재료 여기 있네. 기계공학 사이트로 들어. 이건 예시입니다. 예시.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교수진을 한번 볼게요. 전임 교수 보면 쭉 이제 교수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유체에 관심이 있어서 김호영 교수님 실험실로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실험실 홈페이지로 갑니다. 그럼 홈페이지 소개가 쭉 있죠. 근데 여기에 소개가 있는데 보통 이런 거는 홈에 있는 소개는 그렇게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 people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사과정 학생 수, 석사과정 학생 수를 봅니다. 대체로 몇 명 있는지, 많은지 작은지를 먼저 봅니다. 그럼 일단 많은 실험실일수록 좋은 실험실이거든요.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뭐 박사과정이 한 명, 두 명밖에 없다. 그러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실험실이고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학생 수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수님을 봐야 되거든요. 교수님을 보면 여기 활동 내역이 중요합니다. 활동 내역이 중요한데 활동 내역이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된 것 같긴 한데 이걸 업데이트를 자주 해주는 최신 정보가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 교수님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지 그리고 최근에 어디로 활동했는지 그리고 최근에 뭐 상을 하나 받으셨네요. 이런 거를 보면 좋습니다. 최근에 활동 내역이 없는 교수님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퍼블리케이션이거든요. 이 논문을 출판한 개수가 여기 다 나옵니다. 요거는 웬만하면 업데이트를 자주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제일 많이 되는 페이지이거든요. 실제로 요 논문 출판된 게 이 실험실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논문을 보고 요 홈에 있는 설명보다는 이 논문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속으면 안 되는 게 여기 일저자가 있거든요. 일저자. 요 일저자가 여기 실험실 소속인지를 또 보셔야 됩니다. 가끔은 일저자가 다른 실험실이고 2저자, 3저자 아니면 교수님만 참조로 들어가 있는 논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1저자가 이 실험실 소속인 논문이 실제 이 실험실에서 나오는 논문이고요. 그리고 1년에 몇 편의 논문이 많이 나오는지도 중요해요. 그만큼 교수님이 논문을 잘 써주시냐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박사과정 졸업하고 남는 거는 이 논문 개수예요. 논문 개수고 어디 논문에 출판했는지 그리고 이 논문에 보면 각 논문마다 임팩트 팩터라고 있어요. 이 논문의 인용이 얼만큼 많이 됐는지 그래서 논문의 퀄리티를 측정하는 팩터인데 이 임팩트 팩터를 치어보시면 논문마다 점수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논문은 임팩트 팩터가 얼마인지 높은 임팩트 팩터에 논문에 많은 논문을 출판한 실험실이 좋습니다. 추천하는 실험실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1년에 한 10편 정도가 나오네요. 10편 정도가 나오면 나쁘지 않습니다. 2004년도 보면 평균적으로 6편에서 10편 많게는 10편 넘는 연도도 있네요. 그리고 저자는 꼭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논문 주제, 이 페이지에 중요한 게 논문 주제 파악, 그리고 논문 수, 그리고 일저자가 이 실험실 소속인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하셔서 가야 됩니다. 여기에 진짜 1년에 한 편, 두 편 있는 실험실도 있거든요. 논문이 출판이 안 된 실험실도 있고 그거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저자가 이 시험 소속이 아닌 논문이 더 많다. 그것도 무조건 패스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다음으로 할 게 여기 재학 중인 박사과정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킴돈죠. 하여튼 보면 요분인 것 같아요. PDF 들어가 보시면 요분에
코리스폰던스가 있고 이메일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분의 이메일 같은 거를 어떻게든 알아내셔야 됩니다. 솔직히 이 실험실에서 내 학부생 선배가 있으면 베스트고요. 아닌 경우는 이런 식으로 특정 논문을 많이 쓰는 박사 과정인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배님이 될 수도 있는 사람에게 메일로 연락을 한번 취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메일을 쓰시는 거죠. 관심이 있는데 분위기랑 그 교수님의 그 인품에 대해서 물어보면 웬만하면 솔직히 대답해 주실 거예요. 안 좋으면 무조건 안 좋다고 하실 거고 좋으면 좋다고 하실 거기 때문에 참고가 많이 됩니다. 현재 재학 중인 박사과정에게 메일을 몇 분한테 보내보시고 답변을 받아보시고 지금은 김박사넷이 예전에는 교수 평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졌더라고요. 이 교수 평가가 굉장히 정확했는데 논란이 있어가지고 없어졌지만 여기 보시면 그래도 여기 대학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 2, 3순위 정도 내가 관심 있는 대학 실험실을 선정한 다음에 이제 교수님한테 메일을 뿌려봅니다. 그래서 뿌려가지고 실제 TO가 있는지 해당 연도에 TO가 있다면 관심을 표현을 하시고 직접 찾아뵙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직접 찾아서 만나서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관심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교수님도 보시고 괜찮다고 싶으면 알겠다. 면접을 잘 보면 내가 뽑아오겠다. 이렇게 확답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정해놓고 이제 지원하고 서류 통과 면접을 딱 보시고 그 실험실로 자연스럽게 가는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가고 싶은 실험실 조사해야죠. 조사하실 때 재학 중인 박사, 석사 과정 몇 명인지 보시고 박사 과정 수가 더 중요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교수님 활동 내역 최근 활동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논문이 중요하다고 했죠. 일저자 출신 일저자 재학생인 논문 수 그리고 논문의 임팩트 팩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박사과정 수가 작고 교수님 활동 내역이 거의 업데이트가 없고 논문 수가 굉장히 작다. 그러면 거기는 안 좋은 곳입니다.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논문 주제가 실질적인 이 실험실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주제를 보시고 자신이 관심 있는 거랑 부합한다 판단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실험실을 선정을 하면 박사과정 재학 중인 후보 아니 선배가 될 수 있는 이렇게 메일을 한번 진심을 담아서 보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김박사넷 참고하시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1에서 3순위 정하고 교수님 컨택 해서 실제로 TO 뽑을 여력이 있으신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제가 짧게 급하게 이제 음성으로만 마무리를 드리면 그렇게 해서 교수님하고 컨택을 해서 TO를 확답 받고 이제 서류 접수하고
해야겠죠. 면접도 보고. 그래서 대학원에 입학을 하는. 요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학점, 영어 점수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저는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